시간을 더 주느냐 돈을 더 깎느냐 네. 그거를 고민했었는데 지금 당장 날짜를 못 맞춰주는 거니까 시간을 주는 대신 그 네. 비용은 우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서 이사비는 없는 거다. 그 전에 얘기했던 이사비는 못 드린다. 그거에 대한 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첫 낙찰에 첫 초인종 누르는 거니까 엄청 두려웠거든요. 아, 무섭죠. 바로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꼭 오늘 초인종을 눌러야 된다 얘기하셔가지고 아, 꼭 오늘 눌렀어야죠. 네, 왜냐면 선생님도 멀리서 오는 거잖아. 네, 온 김에 하고 가야지. 네, 네. 그래서 저도 맞아요. 진짜 시간 내서 오는 게 힘든. 그러니까요. 선생님들 그런- 일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 내는 것도 어렵게 시간 맞춰서 온 거니까. 바로 못 와서 혼자 매그커피에 앉아가지고 혼자 썼어요. 막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 대본 저도 많이 썼어요. 대본. 경험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대본도 막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써봐야지 제가 떨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써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좀 넣어가지고 첫 대면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부로 얘기를 했다가 날짜가 임박해가지고 연락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 6월 말. 네, 네. 6월 말까지 좀 전에 해가지고 다음 주에 잔금 치를 건데 어떻게 이사 준비 잘 돼가시냐. 6월 말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 뭐 구하거나 뭐 알아봐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알았다. 끊고서 선생님하고 상의도 해보고 저 혼자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도 해보고 시간을 더 주느냐 돈을 더 깎느냐 네. 그거를 고민했었는데 지금 당장 날짜를 못 맞춰주는 거니까 시간을 주는 대신 그 네. 비용은 우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서 이사비는 없는 거다. 그 전에 얘기했던 이사비는 못 드린다. 그거에 대한 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그렇죠. 핑계가 있어야지 그분 납득할 만한 그 이유가 맞아요, 있어야죠. 맞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비용이 우리는 발생한다. 원래 차임을 저희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봐드리고 이자만 나간다. 그거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대신에 이주를 더 드리겠다. 그 안에는 꼭 빼달라.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차임을 지불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되게 차분하게 잘 얘기를 하셨네요, 선생님. 전문가 같이. 처음이었지만 처음이 아닌 것처럼 연기를 잘 하셨네요. 네. 왜냐면 여기도 사정이 엄청 안 좋은 집이니까 경매까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강제 집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겠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 단어 꺼내는 게 네.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 네. 면전에서. 그래서 저는 잘 안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 얼굴을 앞에서 못 말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얼굴 보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맞아요. 선생님도 채무자 그 아내분이랑 한두 시간 동안 얘기를 많이 하셨다며요. 몇 번씩이나. 네, 그렇게 되더라고. 네 맞아요. 근데도 꿋꿋하게 방어를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2주를 더 드린 그 이삿 날에 제가 와서 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때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짐이 엄청 맞아. 그날이 원래 방 빼기로 한 날이었는데 어... 이제 못 빼니까 뭐 그러면서 얘기를 되게 길게 나눴어요. 저 뒤에서 담배를 먼저 딱 부시더라고요. 물 거기 고연에서 딱 끄면서 남이지만 처음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제가 되게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친분이 생기니까 이사비를 뭔가 드려야 된다라는 막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날은 이사를 못하니까 그 다음날은 이제 빼기로 한 거거든요.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막 그런 게 이제 제가 눈으로 보니까 차마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비는 없이 협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챙겨왔던 봉투에 20만 원 해가지고 잘하셨어요. 네, 그냥 식사하시라고. 그게 또 너무 많은데 사람들 많은 데서 드리면은 좀 자존상하니까 여기 안에서 몰래 동네 사람도 없는데. 또 오래 계셨으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네네.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어서 그것까지도 배려해서 이렇게 드린 거네요. 이렇게 어디 숨겨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가시는. 그렇게 네. 좀 인심을 쓴 집이 결국에 잘 풀린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미신을 믿는 건 아닌데 그걸 너무 매몰차게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저한테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팔 게 아니라 오래 갖고 갈 거니까 맞아요. 길게 봤을 때 20만 원, 30만 원은 큰 돈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 집에 뭐 부적도 붙이고 하는데요. 그렇죠. 뭐 미신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받는 돈 얼마인데.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인심을 후하게 썼던 집들은 잘 되는 경향이 저는 좀 있었던 것 같고 초창기 때 했을 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사비를 안 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집은 꼭 문제가 생겼던 느낌도 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잘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마음의 위안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드렸지만 그분한테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편한 거죠. 제가 마음이 그게 편하니까. 뭐 선생님을 네. 위해서 한 네.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다 비슷한 거죠. 뭐 잘하셨어요. 선생님. 원래 생각했던 날짜보다 한 3주 정도 늦었네요. 2주 내지 3주 한 2, 3주 늦어서 이사비 안 주는 걸로 협상은 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성의 표시하신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 또 좋은 기운을 불어 넣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위안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저도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그 돈이 전혀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명도도 그렇게 잘 완료하신 거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오피스텔 투자를 먼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 갑자기 2, 3년 전쯤에 투자를 하셨다 그랬는데 원래 청약도 1200만 원? 네, 현재 아직 있어요. 살아있어요. 청약통장도 그렇게 네. 열심히 하다가 오피스텔도 하나 구매를 하신 거고 청약통장도 있는데 이런 반지하까지 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어차피 청약이 안 되니까요. 그럼 청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네, 생각은 하고 있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청약을 이제 해야 되나 보다. 음. 왜냐면 다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건데 근데 점점 이제 갈수록 조금씩 알아가면서 청약이 힘들다는 거를 차라리 그때 빨리 시작했으면 됐을 네. 수도 있는데 점점 가면서 더 힘들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결혼도 한 상태가 아니고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잖아요. 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요. 그게 된다고 해서도 돼도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그거를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그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자가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최소 100 이상, 200까지. 분양을 받더라도 네. 분양가가 네. 고가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10억 정도. 분양가도 뭐 그러니까요. 8, 9억, 10억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도 분명히 몇백 단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자를 200에서 250을 내버리면 실제로 자기가 가지는 돈은 2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보험도 들 거고 뭐 고정비 나가면은 200만 원 받는 월급쟁이나 똑같은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연봉이 5천, 6천이어도 그게 가난한 상태가 아, 아닌가. 오히려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네. 실거주할 만한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점을 두고 오는 것 같은데 선생님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히려 난 돈을 이만큼 모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훨씬 적으니까. 그리고 그냥 자산이냐 부채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수입을 불러오는 부분은 없는 거는 분명하니까 네. 삶의 질에서는 배제는 한다고 하면 일단 돈이 들어오는 부분은 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삶이 불편해지는 부분밖에 없다면 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잘 사는 방향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를 의심을 해봤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